안녕하세요. 넥스트 챌린지 스쿨 최진규 교장입니다. 전 세계의 혁신 대학을 소개하는 시리즈, 오늘은 먼 북유럽의 핀란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핀란드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자일리톨, 춥다 이런 것들 많이 있으실 텐데, 핀란드 하시면 자일리톨 이외에도 우리가 핀란드의 스타트업 생태계가 핫한 거는 몰라도 핀란드를 대표하는 기업들은 아실 거예요. 유니콘 기업들 뭐가 있냐면 클래시 오브 클랜, 클래시 로얄 게임을 개발했던 슈퍼셀, 그리고 또 앵그리버드, 예전에 다 기억이 나실 텐데 앵그리버드 게임을 개발했던 로비오 등등 핀란드를 세계에 널리 아닌 유니콘 기업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핀란드 하면은 가장 혁신적인 나라, 인구는 560만 밖에 안 되는 작은 나라지만 유니콘이 8개 이상으로 있고요. 가장 스타트업의 요람으로 평가받는 나라이기도 하는데요. 그 핀란드를 이런 스타트업 업계 위상을 높여준 중요한 행사가 있습니다. 슬러시라는 전 세계 가장 힙한 스타트업 페스티벌들이 있는데, 저도 2년 전에 다녀왔던 경험이 있는데, 저희 보통 박람회 전시 행사하면 어떤 모습이 생각나세요? 그냥 개막식 때 우리 어디 장관 오셔서 인사하시고, 국회의원 오시고, 그 다음에 각종 이렇게 지루하고 이런 행사들 하잖아요. 슬러시 행사장에 입장하는 순간 클럽이에요. 굉장히 어둡고요. 그리고 모든 것들이 학생 주도로 이루어지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힙한 스타트업 행사로 평가하고 있어서 스타트업 업계에서 있는 분들이 아마 언젠가 한 번쯤은 핀란드에 한번 가보는 게 또 꿈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슬러시 같은 전 세계의 힙한 행사를 할 수 있는 배경, 알토 대학이 그 중심에 있는데요. 저희 알토 대학의 설립 배경을 얘기하기 전에 핀란드에 사실 10여 년 전에 어떤 그런 상황을 한번 역사적으로 보는데, 옛날에 사실 핀란드가 어떤 기업이 유명했을까요? 스마트폰 이전에 노키아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노키아라는 회사가 사실 어찌 보면 핀란드 경제에 사실 가장 많이 의존을 했던 거대 기업이기도 했는데, 스티브 잡스의 스마트폰, 그 다음에 우리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런 새로운 사회에 오면서 노키아도 어찌 보면은 전통 기업이 이 새로운 혁신을 넘어가지 못하고 몰락을 하게 되었는데, 이럴 때 사실은 핀란드의 제도약을 주도했던 게 이제 알토 대학입니다. 수도 헬싱키의 위성도시 에스프로라는 곳에 산학협력 클러스터를 조성해서 거기에 대학, 산업, 기술 혁신, 인재 양성을 주도하는 그 정점에 또 알토 대학이 있는데요. 알토 대학 같은 경우는 세 개 대학이 이제 합병해서 만들어진 대학이고, 어떤 대학이냐? 헬싱키 공과대학,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헬싱키 경제대학, 이코노믹, 돈을 버는 부분들, 그 다음에 헬싱키 미술 디자인 대학, 이 세 개 대학이 합병된 알토 대학이 2010년도에 출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알토 대학의 어떤 다양한 프로그램, 디자인 팩토리, 벤처 프로그램, 알토 디자인, 기업가정신협회 등등 모든 것이 어찌 보면 혁신과 어떤 개방과 참여, 이러한 교육 철학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알토 대학은 사실은 핀란드의 굉장히, 북유럽도 디자인이 유명하잖아요. 예전에 건축가, 디자이너, 그 다음에 헬싱키 공과대학의 이제 동문인 알토를 기리기 위해서 이름을 했는데, 핀란드를 창업 국가로 이끌어낸 알토 대학, 오늘 한번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알토 대학의 탄생 배경에는 거대 기업의 의존도를 낮추고 신생기업, 혁신으로 나라의 경제를 새로 이끈다. 그래서 스타트업에 굉장히 특화가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프로젝트들이 다 알토 대학 내부에서 학생 주도로 이루어진 스타트업 관련된 단체들이에요. 여기 보시면 슬러시도 실제로는 핀란드의 알토 대학에 있는 학생들이 이런 행사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해서 학생 동아리에서 시작이 돼서 점점 커지고, 또 대학, 그 다음에 헬싱키 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지금은 전 세계인이 찾는 행사가 되었고, 또 알토 대학의 스타트업 커뮤니티의 핵심 알토 ES가 있는데요. 이걸 이제 스타트업 단체, 그래서 여기에서 다양한 스타트업 프로젝트들이 인큐베이션 되고, 예전에 알토 ES 회장단들이 저희 넥스트 스쿨 캠퍼스에 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거의 회장 친구들의 굉장히 인상 깊었던 부분이,
우리가 인큐베이터라고 하면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그냥 스타트업 기업을 키워주는 어떠한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알토의 인큐베이션은 휴먼 인큐베이션이다. 우리는 기업을 이렇게 키워주는 게 아니라 기업가. 그래서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프로젝트를 만들고 그걸 또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정말 지원이 너무나 수평적인 조직 체제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알토 대학의 학비, 우리도 핀란드 하면은 엄청난 물가, 사실은 또 걱정이 많이 되실 텐데요. 유럽연합의 국적자는 사실 대학교를 무상교육을 하고 있어서 학비를 납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유학생 같은 경우는, 학사과정 같은 경우는 12,000에서 15,000 유로 1년간 학비가 책정이 되어 있고, 석상과정 같은 경우는 이제 15,000에서 2만까지 책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알토 대학의 구체적인 전공, 커리큘럼이 궁금하실 텐데요. 알토 대학이 우리가 물론 슬러시, 이런 창업, 혁신에 특화되어 있지만 뭐 창업만 가르치는 대학은 아니고요. 굉장히 오랜 기간의 역사를 가진 세 개 대학이 합쳐졌기 때문에 디자인, 경제학, 뭐 화학공학, 그다음에 데이터 사이언스, 뭐 양자 테크놀로지 등등 전통적인 어떤 학문을 기초 골조로, 그리고 영어로 수업을 할 수 있는 과목은 8개 학위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단지 이러한 배운 학문을 현장에 적용시켜 볼 수 있는 스타트업 관련된 프로젝트, 커뮤니티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알토 대학에 입학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있는데요. 어드미션 1은 이제 핀란드 국적자들 주로, 그다음에 EU, 유럽연합의 국적자들 해서 핀란드의 수능이죠. 핀란드 수능을 보거나 뭐 국제 바칼로레 IB, 뭐 유럽 바칼로레 EB 이런 거를 한 뭐 주로 핀란드나 뭐 유럽연합의 국적자들. 그다음에 이게 없다면 어드미션 2 트랙으로 들어가서 SAT를 보는 이제 주로 학생들, 아마 저희 유학생들은 주로 그룹 2에 속할 것 같아요. 그래서 SAT 과목 시험이 사실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외에는 어떠한 전공에 따라서 요구하는 그 외의 서류들이 있다고 합니다. 영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영어 성적을 제출을 해야 된다고 하고요. 대략 이제 토플은 90점 이상, 그다음에 IELTS는 또 6.5 이상의 등급이 필요하다고 합니다.